안녕하세요. 파워배당맨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릴 배당주는 트리플포인트 벤처그로스라는 회사입니다. 티커는 TPVG입니다. 이 회사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28달러이며 배당은 연 1.44달러, 배당률 9.43%를 주는 배당률 10% 육박하는 고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BDC인데요. BDC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약자로 벤처 회사나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트리플포인트 벤처그로스는 그중에서 기술 생명, 과학에 관련된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0.36불 배당을 회사가 막 세워진 극초반부를 제외하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넣어주었습니다. 배당을 늘려주지 않은 건 약간 간점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특별 배당을 주면서 배당을 올려주지 않은 아쉬움을 달래주고는 했어요. 배당주를 장기 투자하면 불안한 게 이 회사가 계속 배당을 줄 수 있는가, 괜히 자기 살을 파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점들이 있는데요. 트리플포인트 벤처그로스의 카테고리인 BDC는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배당은 CEO가 독단으로 배당을 끊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회사는 연배당보다 연주당 순이익이 더 커서 안정적으로 계속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배당을 계속 주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을 본다면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순이익도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해서 그렇지 순이익의 성장세도 나쁘진 않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깎인 순이익도 분기별 순이익을 보면 3월 코로나 직후에만 약간 시청거렸고 금세 그것을 회복하고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매년 대차 대조표를 보아도 부채가 줄고 현금이 증가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들로 보아서 저는 트리플벤처그로스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우상향이 아니라 진동을 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특별 배당은 나오지만 배당 자체의 성장률이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네요. 물론 주가가 진동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타점을 잡는 데 편하다든가 배당 재투자 시에 배당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기까지 트리플포인트 벤처그로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몇 번의 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주식을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파워배당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배당주는 워싱턴 프라임 그룹인데요. 이 회사는 쇼핑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리츠 회사입니다. 유명한 리츠 회사 중 하나인 사이먼 프로퍼티에서 분리된 스핀오프 회사이기도 하죠.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의 소매 쇼핑몰을 103개 관리하고 있는 리츠 회사인데요. 마지막 배당의 연배당률이 무려 57%를 찍은 어마어마한 주식인데요. 과연 이 회사는 투자하기 좋은 회사일까요? 월세를 받는 다른 많은 회사, 건물주들이 그렇듯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 하는 쇼핑몰 리츠인 워싱턴 프라임 그룹은 바이러스로 인해 큰 타격을 보았습니다. 2020년 거대한 적자를 보았죠. 마지막 배당도 원래 배당의 반토막이나 배당 컷을 하였으나 그 배당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페니주가 되었는데 액면병합으로 겨우 탈출하나 했더니 최근 다른 컨택 관련 리츠주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반등이 있나 했더니 또 페니주로 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요. 그것은 악재가 최근 연달아 터졌기 때문인데요. 건물 매각 뉴스도 나오기에 어떻게 버티나 하였는데 이자 미지급 뉴스가 나오며 주가가 반토막이 나더니 우선주의 배당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시를 띄우면서 순식간에 액면병합 후 9달러였던 주가가 2달러까지 내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워싱턴 프라임 그룹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이 주식을 투자할 메리트는 몇 점일까요? 저는 이 회사에 0점을 주겠습니다. 주가의 우하향은 차치하고라도 이 회사는 이제까지 주던 배당도 제 살을 깎아가며 주고 있고 깎은 배당조차도 이 회사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문제가 끝난다 할지라도 0.125달러 액병전 배당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 떡상을 할 것을 노린다면 이것보다 더 우량한 주식도 많은데 굳이 이걸 왜 사야 할까요? 단순하게 배당률만 보고 회사를 사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회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우선주 배당을 줄 때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위주로 매매하여 수익도 손실도 난 적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것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주식에 더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고요. 추후 이 병이 끝나고 우선주 배당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다시 평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배당주는 TCGBDC, 티커 CGBD입니다. TCGBDC는 현재 13.76달러이고 배당금은 분기당 0.37달러, 1년에 1.48달러 배당하는 배당주이며 연 배당률은 10.76%에 육박하는 초고배당주입니다. 이 회사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투자함으로써 돈을 버는 BDC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BDC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총 117개 포트폴리오 18억 2,570만 달러 규모인데
주로 선순위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하는 회사들은 골고루 투자하고 있어서 어디에 딱히 집중적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투자 펀드와 첨단 기술 산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TCG BDC의 현 시총은 약 7억 6천만 달러이니 현재 투자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시총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시총입니다. 주가는 코로나 전 우하향했으나 현 주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주가죠. 배당은 작년 9월 배당을 줄이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배당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현 주당 순이익이 현재 배당은 감당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이전의 실적이 돌아오면 이전 배당으로 회복할 실적도 남아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하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한 분기에 그쳤고 순이익은 아쉽긴 하지만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으며 나쁘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점수는 저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짧고 주가 흐름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과 순이익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10%가 넘는 배당 중에서 이 정도 회사는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10% 넘는 걸 찾아보면 그만한 리스크가 있는데 배당 대비한 리스크는 꽤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현재 투자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배당 주식은 이 아니라 MLP, 그러니까 마스터 LP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MLP는 리츠, BDC와 더불어 배당을 킹왕짱 주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MLP는 석유, 천연가스 등을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MLP의 구조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른데 그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MLP는 직접 투자하려고 하면 껄끄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당세율입니다. 평범한 회사들은 15%를 내는데 이 회사들은 배당세로 39.6%라는 엄청난 배당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하기 껄끄러운데 이걸 회피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가 ETF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MLP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MLP에 투자하는 ETF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알레리안 MLP ETF, 글로벌 X MLP ETF, 인프라캡 MLP ETF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종목 자체는 대동소이하지만 비중을 보면 AMLP와 MLPA는 구성 종목 순위가 비슷한데 AMZA는 포트폴리오가 약간 다릅니다. 배당률은 셋 다 9%, 10% 사이에서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ETF의 수익을 보면 AMZA가 제일 높고 나머지 둘은 거의 비슷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ETF의 특징을 본다면 AMLP는 몸집이 가장 큰 ETF입니다. 그만한 안정성은 있겠죠. MLPA는 운용 수수료가 가장 쌉니다. AMLP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수료를 자랑하는 ETF입니다. AMZA는 레버리지나 옵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앞에 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대신 그런 운용을 위한 것인지 운용 수수료는 압도적인 2%를 보여줍니다. 유일한 월배당 ETF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보시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는 그동안 MLP들이 그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ETF들의 저는 3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당주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MLP 회사들이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ETF들의 성과가 시원찮았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MLP의 전망에 대해 잘 알고 MLP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ETF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종의 전망을 잘 알려드리지 못하는 건 아쉽네요. 저는 이 셋 중 AMZA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번 매수 매도 후 재매수하여서 현재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 이것을 구입한 측면도 있습니다. MLP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주식은 가스로그 파트너스인데요. 지금 사러 가시는 분, 이번에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우선주는 세 종류가 있는데 전부 9%에 달하는 배당을 주고 있어요. 이 회사는 LNG 운반선 세척에서 시작해 현재는 15대를 소유하여 LNG 운송을 하는 MLP 회사입니다. 이 배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저번에 MLP에 투자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이게 그 두 번째 방법입니다. MLP의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죠. 미국 우선주는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채권을 주식시장에다 우선주란 이름을 달고 팝니다.
우선주마다 정해진 가격이자 만기가 있어요. 우선주의 만기는 회사가 갚을 권리가 생기는 날짜지만요. 그 외 기타 여러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왜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냐? 일단 우선주는 세금이 0%였어요. 한국에서 세금을 냈지만. 세금도 그렇지만 보통주는 배당 삭감을 당해서 그래도 이 회사는 2019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상장 이후 계속 흑자였고 2020년도는 정상적으로 흑자를 내서 채무 불이행할 정도로 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우선주의 배당은 계속 주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만기가 오면 갚는다고 했는데 갚는 가격은 25달러고 현재는 22, 23달러니 앉아서 8%는 날로 먹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투자는 회사가 채무 불이행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에 베팅하여 투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리스크 적은데 베팅하는 것 치고는 이 우선주는 배당률이 앞서 말씀드린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주에 5점을 주겠습니다. 어지간히 망하지 않는 한 우선주 배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회사는 그렇게 약한 회사도 아니고요. 또한 25달러로 만기에 대사갈 테니 남는 건 다 이익이고 보유 중 시세 하락이 있어도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겠죠. 회사의 번창이 아니라 유지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확실히 맞출 확률은 높고 먹는 것은 많죠. 다만 거래량이 적어 매수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 10% 이상 시세 차익은 보기 어려울 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A, B, C 세 종류가 있는데 만기와 시가 배당률은 조금씩 다릅니다. 시가 배당률은 현재 우선주 C가 가장 높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바뀔지 모르니 시가 배당률을 확인 후 투자하세요. 티커는 검색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니까 검색하는 곳에 맞는 티커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주식을 소유 중입니다. C 우선주는 만기가 2024년 3월 15일인데 그때까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점수와 별개로 초고배당 받겠다고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리츠 회사와 BDC로 가득 차버리게 되던데 저에겐 이 두 회사의 비중을 줄여주는 꿀같은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건 그냥 우선주 투자지 회사에 투자하는 건가 할 수 있나 싶기도 하네요. 오늘 리뷰해볼 배당주는 유명한 ETF 삼형제인데요. 바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YLD 삼형제입니다. 나스닥의 QYLD, 로셀의 RYLD, S&P의 XYLD입니다. 이 ETF들은 고배당을 주기로 유명한 ETF죠. 특히나 QYLD는 배당 찾아 3만리 하면 쉽게 나오는 ETF 아니겠습니까? 배당률도 눈이 희둥그레지게 높은데 셋 다 무려 10%가 넘어가는 배당을 줍니다. 이런 고배당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법은 바로 커버드콜 전략입니다. 커버드콜은 실물을 들고 콜옵션을 파는 전략인데요.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콜옵션은 우리 삶에도 가까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 있네요. 이 전략으로 인해 지수가 떨어질 때는 콜옵션 판매가의 프리미엄으로 방어가 되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프리미엄만큼의 수익은 확정됩니다. 평범한 지수 추종 ETF는 이런 게 없는데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파니 이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건 아닌데요. 이 삼형제들 자신이 추종하는 지수들의 상승세는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상승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락은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프리미엄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배당으로 땜빵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삼형제들의 점수는? 2점을 주겠습니다. 커버드콜이란 함정에 빠져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커버드콜 전략은 상승량은 제한되고 하락은 그렇지 않아 장기 투자로 생각해보면 배당을 다시 재투자한다 해도 수익률이 커버드콜 없는 평범한 ETF한테 뒤처집니다. 둘째로 안 그래도 뒤처지는데 괜히 커버드콜 전략을 쓴다고 수수료도 평범한 ETF보다 불리합니다. 애초에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당신, 우리 같은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별로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걸 많이 추천하는데 옵션 매매와 관련된 ETF가 쉽게 추천할 만한 ETF일까요?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뉴빈 크레딧 스트래터지 인컴 펀드, 티커 JQC입니다. 누가 한번 봐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인 CF를 한번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침 요청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CF입니다. 클로즈 엔드 펀드의 약자로 폐쇄형 펀드입니다. 펀드지만 가입하고 싶으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면 되고 현금화가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CF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로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JQC는 회사채와 관련된 펀드인데 시니어론의 약 85%를 투자하고 회사채의 약 14%를 투자한 회사입니다. 시니어론은 투자 등급 이하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채 펀드겠네요. 저신용 등급 회사채가 주력인 펀드. 제가 CF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순자산 가치의 변동, 시장가와 나브의 가격 차이, 배당과 ROC입니다. 그걸로 JQC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첫째로 나브는 당연히 우상향해야 좋은 것이겠죠? JQC는 3년 5년 길게 보면 나브가 우하향해 왔지만 요 1년새만 보면 서서히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둘째로 현재 시장가와 나브의 관계. 현재는 시장가가 나브보다 쌉니다. 이는 JQC는 실제 가치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비싸면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고 싸면 할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붙든 할인을 하든 이유는 있는 거겠지만 일단 싸서 나쁠 건 없죠. 비싸게 사면 왠지 바가지 쓰는 것 같잖아요. 셋째로 배당과 ROC. ROC는 리턴 오브 캐피탈인데 자본금 반환이라고 하는 배당과 관련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펀드 자본금에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액수입니다. 나브가 상승 중일 때의 ROC는 괜찮지만 나브가 떨어지고 있을 때의 ROC는 제살 깎아먹기로 배당을 많이 주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는 눈속임입니다. 다행히 JQC는 요 1년간은 나브가 상승해왔고 이 ROC는 제살 깎아먹기는 아닌 것이죠. 배당 이력은 확인해보면 슬금슬금 내려오는 게 기쁘진 않네요. 그래서 저는 이 펀드의 점수를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기 어려우니 막 추천하긴 어렵네요. 과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게다가 투자하는 종목도 저신용 회사채니까 남들에게 추천을 해주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편입니다. 그냥 뭐 JQC라고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배당 펀드가 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 종목을 투자 중입니다. 저는 고배당에서 오는 리스크를 여러 개의 종목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이 정도 리스크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투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감지되면 언제든 시장에 매도할 수 있어요.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RS캐피탈 코퍼레이션, 티커명 ARCC, 그 유명한 고배당주 회사입니다. RS캐피탈이 꽤 유명하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BDC 회사란 정도만 나오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담보대출로 돈을 법니다. 선순위, 후순위 담보대출이 이 회사 포트폴리오의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분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40% 정도를 차지하죠. 이 회사는 매출이 성장해 오고 있고 주당 순이익도 배당을 웃도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상장 후 리먼도 극복하고 계속 운영한 전통 있는 배당 맛집입니다. 다들 추천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5점을 주겠습니다. 그냥 누가 고배당주 뭐 넣지 물어보면 그냥 RS캐피탈사 라고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미 리먼, 바이러스 같은 경제 풍파를 겪으면서 튼튼함을 입증해왔고 배당도 잘 주는 BDC고 시총도 크고 주당 순이익도 여유가 있고 5년 주가는 적절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맘 편한 회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고배당주계의 기준입니다. 어떤 배당주가 좋다 나쁘다를 생각해 볼 때 딱히 기준이 없으면 그냥 이 회사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모범적인 회사죠. 저는 이 회사를 투자 중이며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배당주는 FSKKR 캐피탈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기로 소문난 BDC 카테고리의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주식을 두 개로 쪼개놓고 1팀, 2팀으로 나눠서 팔고 있습니다. 티커는 각각 FSK, FSKR이며 대본을 쓰던 날 가격 기준으로 각각 20.79달러, 20.47달러를 하고 있으며 배당률은 각각 11.54%, 10.75%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쪼개 파는 건 아니고 각각 다른 포트폴리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팀이 담보채권의 비중이 높아서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배당률에서는 1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매출 순이익의 경우는 1팀, 2팀 들쭉날쭉하며 코로나에서는 한번 죽을 쓰기도 하고 2팀은 적자도 보는 등 그렇게 좋은 그래프는 아니죠.
배당은 낮춘 적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배당은 실적보다 낮아 배당은 지속적으로 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요.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할인 중입니다. 순자산 가치는 둘 다 도토리 키재기로 25불을 하고 있는데 16에서 18% 정도 할인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는데 1팀과 2팀을 합병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올해 2, 3분기 중 합병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거의 동일하므로 FSKR 한 주당 FSK 한 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치고 나면 시총이 BDC 회사 2위가 돼버리고 경영 비용 등도 줄어들므로 경영 성과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에 4점을 주겠습니다. 3점을 줄까 4점을 줄까 끝까지 고민해 보았는데 매출이 흔들리고 배당 감소의 이력도 있어서 조금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다만 코로나 여파가 많이 회복된 지금 10%를 넘는 배당주는 드물고 BDC 2등의 거인이 된다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주었습니다. 합병 뉴스가 없었다면 3점만 줬을지도 모르죠. 저는 1팀, 2팀 전부 다 갖고 있지만 2팀을 사는 게 후에 합병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해볼 배당주는 아버리얼티 트러스트, 티커 ABR입니다. 현재 7% 중반대의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R은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모기지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는 회사죠. 리츠 회사들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지금까지 리츠 회사 리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종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연립주택, 브릿지론에 주로 투자하는 모기지 리츠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조사해보니 이런 포트폴리오는 특이한 걸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가진 여러 지표들이 다른 모기지 리츠와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주가를 보면 바이러스 이전 고점은 오래전에 회복했고 역사적 고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주나 고점을 뚫지 리츠 같은 배당주가 뚫었다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른 모기지 리츠를 보면 지금도 죽을 쓰고 빌빌대는 주식들이 많은데 이건 대단한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재무제표입니다. 바이러스로 한 분기 적자를 봤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하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리뷰한 종목들은 2020년은 바이러스 때문이니까로 약간 희청에도 넘어갔었는데 이 회사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듯이 2020년도 기록을 갱신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부상 가치입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모기지 리츠들이 바이러스 이전으로 회복을 못하고 기어가는 애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거의 대부분을 회복해버렸죠. 대체 얘네 경영진은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당입니다. 배당주에서 가장 중요한 배당. 이 배당은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연배당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 배당을 동결하거나 삭감, 컷해버리는 회사가 많은데 오히려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는 고배당 회사입니다. 아직 실적에도 여유가 있고요.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배당을 올려줄 것이 기대되는 회사네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5점을 주겠습니다. 주가도 배당도 우상향, 장부상 가치도 바이러스 이후에 잘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저도 당연히 투자 중인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여 계속 들고 가고 싶네요. 오늘 리뷰해볼 배당주는 오키드 아일랜드 캐피탈입니다. 티커는 ORC입니다. 티커가 오크라서 예전에 투자했을 때 재밌게 투자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명도 해석하면 난초섬이어서 이름도 예뻤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회사는 배당이 무려 14%가 넘는 월배당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세후로 받아도 매월 1%씩 받는 엄청난 주식이죠. 그런 고배당 주여서 언젠가 한번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도 요청이 있어서 이 기회에 해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 주식을 투자를 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점이 이 주식을 갖고 가는데 무척 불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로 놀고 먹으려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제 기준에선 들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재무제표를 보면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적자를 보고 장부상 가치가 줄어든 것이 뉴스로 발표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경영이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많은 동종업계들이 이제는 그때의 적자를 털고 슬슬 흑자로 전환하고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판국에 혼자서 적자로 떨어졌다는 것은 좋지 못하죠.
둘째는 배당과 실적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로 배당을 줄였다가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이지만 실적을 보면 과연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가 계속 염려가 되게 됩니다. 배당과 실적 역사를 보면 분기당 주는 배당 금액보다 주당 순이익이 적은데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로 이 회사의 장부상 가치는 상장 이래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츠 회사는 배당이 많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건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하향을 7년 동안 하는 것은 투자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장부상 가치는 우하향하는데 점점 주가 순자산 비율이 비싸지더니 1이 넘어 올라가는 것도 점점 이 회사의 고점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2점을 주겠습니다. 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고배당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 배당이 지속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배당주에 투자해야 맘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회사의 애뉴얼 리포트를 보았는데 자기 회사가 동종 회사보다 뒤처진다는 그래프를 당당하게 보고서에 넣는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턴어라운드에서 이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프로스펙트 캐피탈, 티커는 PSEC입니다. 이 종목은 9%에 달하는 배당을 주는 월배당 BDC 종목입니다. 보통 월배당 주식 뭐 사요? 라고 물으면 자주 보이는 회사 중 BDC 회사는 티커 MAIN인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펙트 캐피탈이 시총도 더 큰데 배당도 더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번엔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이 회사의 컨셉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자면 부동산 16.7%, 후순위 구조화 사채의 12.8%, 대부업의 12.6%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대출해준 상품의 절반 정도는 선순위 담보, 15.2%는 다른 선순위 대출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이 BDC는 BDC 시총 4위를 자랑하는 회사인데 1, 2, 3등이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월배당 회사를 원한다면 이 회사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보면 BDC 중에는 큰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다른 BDC와 달리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배당은 2017년에 낮춘 이력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주어왔으며 실적도 바이러스로 한두 분기 빼면 그냥저냥 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추천에 잘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주가를 보면 상장 이후 우하향을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메인은 우상향도 해왔고 상장 이후 PSEC와 비교하면 배당 재투자 시에 PSEC를 이겨왔거든요. 그러나 PSEC를 위한 변호를 해보자면 2017년 이후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기 시작한 이래부터는 배당을 재투자한다면 수익률이 PSEC가 메인을 이긴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리얼티 인컴도 이겨버리는 기염을 토해낸 회사이기도 하죠. 내세울 게 아예 없는 회사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3점을 주겠습니다. 배당주도 점점 커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그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긴 어렵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면 이익을 본다고 해도 주가 자체는 우상향하는 게 마음 편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일단 사놓긴 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주식은 로드마크 리얼티 캐피탈, 티커 BRMK입니다. 이 회사는 8%대의 배당을 주는 월배당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보통 모기지 리츠 회사면 건물 살 돈을 빌려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건물 지을 돈을 빌려주는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토지 개량, 브릿지론 등의 사업에 대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닝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보대출을 해주는데 평균 LTV가 60%, 디폴트가 나도 회수가 가능하죠. 그런 안정적인 대출을 해주는데 평균 이율은 11%라는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는 0이었습니다. 모기지 리츠는 보통 레버리지를 가득 가져와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부채가 없으니까 요번 바이러스 사태 같은 일이 닥치면
채권은 부도가 나도 마진콜은 당하지 않죠. 인베스코 모기지가 이번에 마진콜로 톡톡히 당했죠. 이걸 보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장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게 괜찮은 지표를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침 건설용 목재값이 올라가서 도둑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집을 더 많이 짓겠죠? 그리고 건설비도 늘어난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려가서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회사의 불안한 점을 찾는다면 배당은 꾸준히 줬지만 배당을 깎은 이력도 있고 주당 순이익이 배당만큼 잘 안 나오는데 무리하는 게 아닌가. 월배당 0.06달러가 적당한 것 같았는데 무리해서 0.07달러로 올린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올라갈 여지가 제 눈에도 보이니까 큰 약점으로는 보이진 않는군요. 경영진이 바이러스로 깎았던 배당을 이유도 없이 올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4점을 주겠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배당도 좀 불안하고 이번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만족 못한 것이 감점 요소지만 나쁜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에 많은 돈이 들어갈 시기 같아 보여 앞날이 어둡지 않은 점도 있고 해서 부채 문제는 없는 튼튼한 회사니까 한두 분기 좀 더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 덕분에 좋은 회사를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RS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티커는 ACRE입니다. 이 회사는 배당률 9%를 넘는 모기지 리츠 회사입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RS 캐피탈과 이름이 비슷하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입니다. 이름인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를 해석하면 상업부동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업부동산 모기지 리츠를 하는 회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무실, 다세대 주택, 호텔, 다용도 건물이 주력 투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준 대출을 보면 선순위 담보대출이 95%를 차지하는데 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하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당을 얼마나 잘 주고 있냐죠. 이 회사는 상장한 이후로 매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배당이 성장해온 회사이며 코로나 때도 배당 삭감 없이 배당을 지급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0.02달러 특별 배당도 지급하였습니다. 2분기는 그냥 0.35달러로 준다고 하네요.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로 떨어진 실적도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회복했고 현재의 배당을 주는데도 큰 문제가 없죠. 순이가 매출도 이번 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순조롭게 내고 있으며 연매출 연순이익도 20년을 빼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당 상승, 매출과 순이익의 성장, 사업의 안정성 등을 보면 모기지 리츠 회사 중 추천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게 4점을 주겠습니다. 바이러스로 박살나서 지금까지도 실적을 회복 못하고 배당도 날려버린 회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바이러스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배당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선순위 담보대출이어서 꽤나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한 배당이 좋은 법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ETF를 이용해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TF는 컨셉을 갖고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죠. 그 ETF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컨셉에 맞는 종목을 자르륵 들고 있으니까 원하는 컨셉을 찾으면 그 컨셉의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냥 종목을 찾는 거면 구글링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ETF를 찾는 의미가 없지만서도 ETF가 들고 있는 종목은 그 컨셉의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종목들이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배당을 주는 컨셉의 ETF를 뒤져서 배당주를 찾아보자. 일단 유명한 종목인 SPHD를 한번 뒤져봅시다. 저변동성 고배당의 종목을 들고 있는 것이 이 ETF의 컨셉인데요. 배당주에 발 담궈본 분들이시면 한 번은 봐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엑스모빌, 알트리아, 필립 모리스, AT&T, 월배당 리얼티 인컴도 들고 있네요. 에브비, 켈로그, 3M 등등 인지도 높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SPHD는 이렇고 제가 주로 올리던 BDC 종목을 들고 있는 ETF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ETF를 하나만 보지 말고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이 두 ETF가 동시에 들고 있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BDC ETF는 제가 찾아보니까 BIZD랑 BDCZ라는 ETF가 있었어요. BIZD는 바네크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BDCZ는 UBS에서 운영합니다. 둘 다 동시에 들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23종목쯤 있지만 이 중에서 좀 비중이 큰 것을 대여섯 개 추려보면 ARCC, ORCC, FSK, MAIN, FSKR, PSEC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시총이 큰 대표적인 BDC입니다. 저 랭킹 안에 드는 회사들은 그만큼 괜찮은 회사죠. 이번에는 모기지 리츠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약간 변칙적인 느낌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ETF는 SRET와 REML인데요. SRET는 고배당을 주는 리츠 30개를 엮어 만든 미래에셋의 ETF고 REML은 자신들이 만든 모기지 리츠 지수를 사용하여 그걸 추종하는 크레딧 스위스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SRET는 모기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리츠 회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ML이 사용하는 모기지 리츠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 중 SRET가 들고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검증된 모기지 리츠겠지요. 찾아보면 이렇게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제가 높은 점수를 줬던 ABR과 BRMK가 들어있군요. 물론 REML에 속해 있는 종목 중 이건 SRET에 왜 없지? 하는 종목도 있긴 한데 일단 빠르게 간추려서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ETF 운용사들이 자기들이 패시브에 포함한 종목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수십 개씩 저인만 구물에 그려담듯 모으기 때문에 몇 개를 모아도 꽤나 많은 종목들이 중복되긴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그 컨셉의 전체 종목을 구글링해서 주르륵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크레딧 스위스의 원자재 커버드 콜 ETN 삼형제입니다. 티커는 GLDI, SLVO, USY이고요. 각각 금, 은, 원유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N입니다. 배당은 각각 10%대, 20% 초반대, 20% 중반대의 월배당을 주는 ETN입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원자재 커버드 콜 ETN에 대한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SLVO를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GLDI는 3% 외가격의 옵션을, 나머지 둘은 6% 외가격의 옵션을 만들어 팔아서 나온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 ETN입니다. 행사 가격 이상의 이익이 나는 경우 상승이 제한되는 대신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종목들 설명을 보면 프리미엄으로 배당은 배당대로 먹고 추종은 추종대로 한다는 좋은 작전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수료는 그냥 추종하는 펀드보다 비싼 데다가 급락 급상승이 오는 시기에 하락은 하락대로 당하고 회복은 회복대로 못하는 참 애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종목들에게도 적용되어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그 원자재들이 급상승을 하는 시기가 오고 말아 그냥 추종하는 ETF보다 밀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지수 커버드 콜과는 달리 외가격 옵션이라 여유가 있는지 그냥 추종하는 ETF들과 괴리는 천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테스트 결과는 배당을 재투자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재투자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한다고 하면 그냥 추종하는 ETF들보다 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배당을 뺐으면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옵션 행사가를 건들지 않는 상태로 오래 행보한다면 이 원자재 커버드 콜 ETN이 더 유리한 자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 트레이더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ETN들의 점수를 1점 주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난이도가 주식시장보다 더 어렵다는 게 이 ETN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기를 잘못 잡으면 배당을 재투자해도 은행 예금만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쓰면 종목 투자한 비용이 녹는데 이것도 감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점이 나중에 액면병합하고 더 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흑자가 나면 성장이라도 하지만 원자재는 성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상향하는 시장지수 커버드 콜 쪽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재 자체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커버드 콜 없는 그냥 추종 ETF를 투자하세요.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